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제 기본소득이 가져온 이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보적이지만 논의는 풍성하게 해야 된다. 좌파 논 실행하고 이러는 것들은 조금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가도.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우리가 또 하나 듣도 보도 못한 경험을 한 게 정부로부터 갑자기 돈을 받았어요. 예, 뭐 저도 사실은 이양경이 그거로 봅니다. 아, 그랬을 때. 예.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았고 이제 지금 뭐 기본소득까지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소비자, 국민들 개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제 이번에 처음 있었던 거죠.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부터 드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조 6천억 원인가요? 그렇게 편성이 돼서 이제 또 저도 이렇게 근데 소상하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좀 기부하고 또 그래도 또 소비하는 것도 사실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게 주변에 친구들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음식점에 가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음식점들이 북적대고 그래서 참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지표로도 보면 중간중간에 심리지표라는 것들이 발표되는 게 있는데 예, 그걸 보면 역시 소비자 심리라든가 기업 심리 역시 영향이 좀 있는 것. 다만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또 이게 이제 반짝 효과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그 부진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다 사실 기업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다시 2차 지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2차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왜냐면 지금 38주 집행되는 상황 속에서 또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화된다. 그러면 이제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10월, 11월에 재확산돼서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재정도 이슈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재정이 너무 돈 많이 나가면 걱정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소비자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경제에 미치는 그 효과가 훨씬 더 높다. 그죠. 네. 최근에 어디서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아마 한계 기업들은 계속 가져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가려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어려운 기업들은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소비자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그때 가서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좀 유보적이지만 논의는 풍성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제 기본소득이 가져온 이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양극화해서 이걸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좌파 논리로 몰아치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가고 기본소득 나오면서 이제 현금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국민들 지원하는 거는 논의 자체가 이제 공론화돼 버리겠잖아요. 그런 이제 장애물을 확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가져갔다는 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차제에 굉장히 풍성한 논의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찬반은 유구입니다만은 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핀란드에서 자꾸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굉장히 잘못된 얘기 알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핀란드가 이제 2017년, 18년 2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00명 실직 상태에 있는 실업수당을 받는 2,000명한테 이제 우리 돈으로 75만 원, 76만 원 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중간 보고서가 있었고 지난 5월에 최종 보고서 나왔어요. 그걸 좀 보셔야 된다. 결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받은 분들이 안 받은 분들에 비해서 1년에 한 6일 정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40일 정도 더 일을 해야 어차피 일을 하면 기본소득도 받고 하니까 소득이 느니까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노동의 자유를 또 준다. 이렇게 해서 이걸 시행해 본 건데 원래 의도했던 효과는 없는 거죠. 근로를 더 열심히 하게 하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봐.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다 실패했다고 해요. 근데 또 그 다음 줄에 가면 이 기본소득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죠. 예, 이게 자부심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게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실패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일부에서는 조사 방법이 좀 잘못됐다. 2년은 너무 짧았다. 그다음에 왜 실직자만 상대로 했느냐. 취업자도 주는 건데 실험 방법이 그래서 지금 핀란드 정부가 이제 2차 실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이거를
막 찬반의 근거를 가져가서 주장하기로는 우리가 조금 더 핀란드 사례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 그래서 기본소득을 볼 때 이제 제가 한 3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이게 어찌됐건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시행돼 본 적이 없는 제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급할 필요는 없다. 이거 퍼스트 무브 굳이 안 가도 되거든. 시행착오 많을 테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이 오직했으면 국민투표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 시행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논의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시기 문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원래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 많이 줄면 네.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였는데 지금 사실 우리 그런 시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재정이 여러 가지 돈 쓸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이럴 때 또 이것까지 하는 게 맞느냐. 그 다음 이거 하려면 증세해야 되는데 경기도 안 좋은데 세금 올리니까 맞느냐. 따져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경북대 최한수 교수가 이렇게 분석해놓은 기본소득 모의 실험을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보니까 가상의 실험이죠. 네. 오히려 1, 2분위 취약계층은 소득이 줄어요. 예를 들어서 추가로 그냥 없이 예산 없이 투입 없이 하게 되면 지금 뭐 취약계층에 몰려있던 그 분배 그 복지 지원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고 또 세금을 만약 부과하면 이분들도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줄고 그러니까 중위계층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게 취약계층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 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없애자고 하잖아요. 확대해서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 해주고 뭐 그런 제도도 있고 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그래서 좀 고소득자한테 걷어가지고 저소득자한테 보조금 주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본소득도 하나의 대안으로 가져가되 정말 무엇이 최선인지 그거를 다 보고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 기존에 했던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복지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 프로그램과 기본소득을 어떻게 잘 융화해서 예. 전혀 새로운 어떤 방식의 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 논의가 풍성해야 되지 않을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소득 하면 이게 뭐 다 바뀌게 되는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증세 다 있가는데 지금 증세 가기 전에 해야 될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네. 기존의 복잡한 복지제도를 이걸로 대체하는 게 가능하냐. 너무너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어떻게 대체할 거고 그다음에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되 기존에 받는 것보다 줄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설계하려면 많이 복잡한 얘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의는 좀 풍성하게 하되 실행하고 이러는 것들은 조금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가도 되지 않을까. 대신 그 사이에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제 고용보험 좀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기업들한테 고용 유지 자금을 줘서 고용을 유지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네, 맞습니다.